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11.6 부동산 대책 이후 동별 최고가를 갖다 갱신해가는 단지들이란 주제로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1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아니다. 지금 9억 미만 시장에선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11.6 대책 이후 15억 고가주택 시장도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렸다. 상당히 혼돈스럽죠. 지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한쪽에서는 하락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 지역마다 랜드마크 단지들이 있어요. 그 랜드마크 단지들은 아직도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평소에 잘 주목받지 못했던 단지들, 그들 지역에서는 또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혼재된 시장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동네들도 있고, 거래량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되는 동네도 있고. 자,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 방송은 1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거래된 물량을 갖다 중심으로 지금 여전히 신고가를 갖다가 갱신하고 있는 동별 최고가 단지들,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지금 이 차트는 아주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과거에 이 방송을 갖다 진행하면서 제가 동별 최고가를 갖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더니 다시 이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는, 좀 약간 오히려 제 방송이 투기를 조장하는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거의 몇 개월 동안 중단을 했다가, 거의 몇 개월이 아니죠, 거의 1년 넘게 이 동별 최고가 단지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그래도 12.16 부동산 대책 전후로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번 차트를 갖다가 인용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해당 차트는 각 동별, 그리고 면적대별 각 동, 그러니까 각 법정동 기준입니다. 법정동에서 최고가를 갖다 갱신하고 있는 단지들의 현황을 갖다 표기한 자료이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최고가 단지들을 갖다가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변 단지의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잘 모르고 그냥 저가에 내놓는 그런 물건들을 잡는 게 오히려 더 수익성은 높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방송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영상 들어서기 앞서서 지금 이게 차트인데요. 보기 좀 약간 불편하시죠? 다 숫자밖에 없으니까. 일단 숫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쪽 제가 보여드리는 곳,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각각 가격입니다. 단위는 10,000원이고요. 그러니까 개포동에서 지금 10월 달에 최고가 84스퀘어미터 30평대에서 최고가를 갖다가 기록한 것은 10월 달에 25억 9천만 원이 있었는데 12월 달에는 2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그래서 최고가가 12월 달에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최고가를 갱신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또 거래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량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월 평균 거래량, 최근 3개년 동안 월 평균 거래량을 갖다 표기한 거고요. 각 월 앞에 들어가 있는 계약은 해당 당월에 거래된 거래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과 같은 경우는 지금 84스퀘어미터, 이거는 30평일대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84스퀘어미터는 최근 3년간의 평균 거래량은 월 평균 2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10월 달에는 38건이 거래됐다.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많이 몰렸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11월 달에도 지금 26건이 계약 거래가 되었다라고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직 11월 달과 12월 달의 거래량은 전부 다 취합된 게 아니다. 특히 12월 달의 거래량은 아직 한 50% 정도 수준밖에 취합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일이 60일의 갭이 있다 보니까 특히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일수록 신고를 갖다 늦추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12월의 거래량은 지금 이게 한 반토막 정도 줄어들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의 거래량도 아직
다 취업된 건 아니다. 여기서 변동 여지가 있다. 왜? 1월 말이 되어야만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이 종료되는 시점. 그렇게 해서 아직 11월 달도 지금 신고가 갱신단지들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용 면적을 갖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각 동별 그리고 면적별 최고가 거래 현황을 갖다가 표기해 놨는데요. 이 면적이 뭐냐? 여러분들 뭐 보기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직 전용 면적 개념, 스퀘어미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84.9 스퀘어미터 이 아래쪽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그리고 85스퀘어미터 넘어간다, 초과한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40평형대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40평형대, 50평형대, 뭐 많게는 100평형대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지금 이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84스퀘어미터는 30평형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32평, 36평 그런 것들 전용 면적 다 대부분 거의 한 95% 이상, 아니 뭐 99%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우리 30평일대라고 부르는 것들이 한 95% 이상이 전용면적 83에서 84.9 스퀘어미터에 해당됩니다. 더불어서 여기 59 스퀘어미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56에서 59 스퀘어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20평일대라고 부르는 아파트들의 약 90%가 59 스퀘어미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56에서 59하고 83에서 84 스퀘어미터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60에서 82 스퀘어미터는 그냥 중간에 낀 애매한 평형들 요즘 최근에 많이 분양이 일어나는데 1980년대 이전에는 이런 평형들이 상당히 많았다. 뭐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에서 101 스퀘어미터도 30평형대 후반, 40평형대 초반 약간 애매하게 끼인 평형인데요. 최근에 분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면적대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거의 40평형대 같은 최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40평형대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제공해 주고요. 그래도 어차피 국민주택 규모 초과인 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2에서 134 그냥 40평형대 초과 아파트 135제곱미터 넘어가는 것들은 뭐 50평일대, 60평일대, 70평일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 차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마치고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10월달, 그리고 11월달, 12월달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방송에서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들 위주로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강남구부터 시작되고요. 강남구 다음으로 그다음 강동구, 뭐 기억니들 순으로 진행됩니다. 뭐 여러분들께 지금 이 자료가 뭐 꼭 이 최고가 단지를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최고가 단지들을 보면서 그 주변 단지의 상승 여력 그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꼭 최고가 단지에 진입하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대비해서 주변이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최고가 단지 갱신에 동참하라고 말씀드린 방송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거래량을 갖다가 기준으로 살펴볼 거고요. 지금 개포동에서 최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이거는 84스퀘어미터 30평일대 아파트죠. 30평일대 아파트 준공 1년차에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2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이름으로써 신고가 기존 25억 9천만 원 불과 2개월 전에 올린 것보다 3천만 원이 상승해서 지금 12월 달에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해당 거래가 12월 22일에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12월 22일에 거래된 물건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거래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12월 22일에 26억 2천만 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대출을 갖다가 이제 전면 안 해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6억 2천만 원에 오히려 3천만 원을 높여서 거래한 게 지금 나타났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강남 더샵 포레스트라고 해서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해당 아파트는 면적이 114.49 스퀘어미터로 해서 40평일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40평일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 최고가 살펴봤더니 124.58 스퀘어미터가 22억 6천만 원에 거래된 부분이 11월 달에 나타나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역시 124.58 스퀘어미터가 2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이건 분명 40평일대 중반 후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114.49스퀘어미터 40평대 초반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지금 기존의 아파트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23억 7천만 원.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하죠. 124.58스퀘어미터. 이 면적대는 바로 지금 23억대, 24억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더 작은 면적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 거래 날짜 강남 더샵 포레스트 29일에 거래된 겁니다. 1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된 물건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 다 16일 이후에 거래된 물량들만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부자들은 대출에 상관없이 지금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이들 뭐 그러니까 15억 초과 아파트들이 거래가 끊긴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뭐 좀만 더 내려가서 또 역삼 아이파크 역삼동입니다. 이거는 9억 미만 아파트네요. 9억 미만 아파트인데 면적이 25.25스퀘어미터. 야, 이거는 그냥 거의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어 있긴 있지만 구조는 오피스텔에 가까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뭐 2인이 살기에는 상당히 좁은 그러한 구조의 아파트고요. 지금 해당 아파트가 준공 14년차 아파트입니다. 14년차 아파트고 역삼 아이파크. 지금 이 오피스텔 구조인 아파트가 7억 9,500에 거래되었다. 어쨌든 해당 거래 역시 25일에 거래된 거고요. 25일 그러니까 1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그러니까 9억 미만의 아파트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또 신고가를 갱신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강남구 역삼동까지 살펴보셨고요. 쭉 다시 내려보면은 이제 16일 이후 거래량이 아직 등재된 건 없지만 지금 이 거래량이 아직 반도 안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갱신해서 올라오는 단지들 나올 걸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강동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도요. 제가 모든 거래량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16일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동별 최고가 갱신. 자, 이것도 지금 모든 거래량을 다 얘기 드린 거 아닙니다. 해당 동에서 최고가를 갱신한 아파트들만 선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일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해당 단지에서 신고가를 갱신한 것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명일동 쪽까지 내려왔는데요. 명일동 지금 3위 그린 2차가 이게 지금 17일에 거래된 거고요. 면적 역시 54.81스퀘어미터 뭐 거의 20평대에 근접하는 아파트지만 20평대 그러니까 59스퀘어미터보다는 약 1평 정도 더 작은 뭐 1.5평, 2평 정도 더 작은 면적의 아파트고요. 3위 그린 2차가 지금 현재 준공 37년차. 이거는 재건축 대상이군요. 재건축 대상이어서 지금 갑자기 가격이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11.6 부동산 대책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재건축 호재에 따라서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투자를 갖다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16일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들만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일동의 고덕숲 아이파크 준공 2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해당 아파트 기존 최고가는 9억 6천만 원이었는데 와 미쳤어. 9억 6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59스퀘어미터 20평대 아파트입니다. 9억 6천만 원짜리 20평대 아파트가 고덕숲 아이파크 20평대 준공 2년차 10월달까지만 해도 9억 6천에 거래되던 게 12월달에 10억 5,500이 거래되었다. 지금 상승가는 9,500만원. 굉장하죠? 거래일은 30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9억 초과 아파트인데 왜 또 이렇게 오른대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 돈 있는 사람들 너희들만 더 돈 벌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사실상. 다음으로 천호동 5.9스퀘어미터 미만 그러니까 거의 10평대 방 2개짜리 아파트일 걸로 보이는데 천호동 우성아파트가 준공 35년차 지금 신고가 6억을 갖다 찍었는데요. 이게 준공 35년차 이것도 재건축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와 상관없이 진행된 거래라는 점 그래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17일에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순 강북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평균 거래량보다는 확연하게 높아진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는 아직 갱신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네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강북구는 거래량은 많았지만 신고가 갱신은 의외로 좀 많지 않았다. 다만 번동에서 수유역 두산 의브 84.99 스퀘어미터 해당 아파트 준공 11년차의 아파트입니다. 수유역 두산 의브가 30평대죠. 5억 7,500에 거래되면서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약 500만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강남의 집값만 보면서 뭐 20억, 30억짜리 하는 아파트들만 보면서 왜 집값이 비싸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84스퀘어미터 30평대 아파트가 5억 7,500만원짜리, 그것도 준공 11년 차면은 아주 상당히 쓸만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신다면은 상당히 깔끔해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5억 7,500짜리 아파트는 보지도 않으면서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보면서 와 비싸다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도 없잖아 있죠. 어쨌든 해당 거래 지금 500만원 상승한 거에 불과하지만 해당 거래 1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27일에 거래된 아파트라는 점,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으로 강서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지금 공항동의 스카이 아파트, 이건 뭔가요? 스카이, 이거는 거의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일 것 같은데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금 50.34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방 2개짜리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2억 7천만에 신고가 갱신했는데 준공 20년 차인데 그동안 거래가 없었네요. 상당히 거래가 뜸한 아파트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19일에 거래돼서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등촌동에 동성아파트, 이건 40평대네요. 동성아파트가 준공 25년 차 101.88 스퀘어미터, 지금 40평대 아파트로 보이고요. 지금 8억 1000만원에, 그러니까 8억 9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는 2900만원 상승한 거다. 31일에 계약됐습니다. 자, 또 내려보시면은 강서구의 화곡동의 강서힐스테이트, 지금 면적은 20평대네요. 지금 20평대 59.99 스퀘어미터, 준공 5년차의 아파트고요. 8억 9,500에 거래되면서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4,500만원이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계약 일자는 30일에 거래가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관악구도 지금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있는데요. 신림푸르지오, 와 대형평형이에요. 138.74 스퀘어미터면은 거의 50평대 아파트다. 50평대 아파트가 지금 기존 최고가, 이거는 9억. 뭐 기존 최고가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등재된 거에 불과하지만 19일 거래 일자가 19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11.6 부동산 대책과 무관하게 거래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6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래 신고가를 갖다가 사실상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렇게 신고가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12월 달에 11.6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이렇게 신고가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매수문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점에 겁먹어서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표 단지들, 해당 지역, 해당 동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갖다 유지하는 곳들에서는 그런 급매물이 나오기 어렵고요. 이들 주변 단지에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들 지역을 갖다가 눈여겨보라는 거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재차 3차 말씀드리면서 계속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진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에서는요, 지금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워커힐 푸르지오, 면적 92.40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30평대 후반, 40평대 초반, 뭐 이건 40평대 초반일 것 같은데요. 지금 워커힐 푸르지오가 기존 최고가 9억 4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1억 1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24일에 거래됐는데 오히려 9억 4천에서 1억 1천만 원이 오른 가격 1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자, 지금 12.16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시장에선 지금 영향을 안 미치고 있네요. 자, 어쨌든 광진구에서는 지금 아직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워커힐 프루지오밖에 보이질 않고요. 나머지 거래량들은 다 그 이전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16일 이후로 지금 등재된 것이 아직 20%도 안 될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면서 광진구 넘어가고요. 구로구에서도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왜 이렇게 의외로 많네요. 구로구에. 구로구로 보시게 되면은 개봉동 한마을 아파트, 야 이거는 50평대 초과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49.97스퀘어미터, 50평대 60평대 아파트고요. 한마을 아파트 준공 21년 차의 아파트인데 기준 최고가 6억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상승한 7억 3천만 원에 18일 거래되었습니다. 18일에 거래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스운 게 9억 초과 대출 금지하겠다니까 풍선 효과로 해서 지금 이들 지역들까지 이렇게 상승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다음에 구로동 주공 2단지 54.90 스퀘어미터, 뭐 거의 20평대가 약간 그러니까 20평대 초반일 거예요. 이 지금 현재 면적은 해당 거래가가 기존 최고가 5억 4,800이었는데 중공 33년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1억 200만 원이 상승한 6억 5천만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거래일자는 18일이고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된 건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도림동인데 신도림동의 신도림 3차 푸르지오 82.80 스퀘어미터. 이거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 30평대 초반이긴 한데요. 정식적으로 84 스퀘어미터,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보다는 1평형 정도 빠진 아파트입니다. 19일에 계약됐고요. 11월 달에 이미 8억 2천으로 신고가 3천만 원 기존 대비해서 약 3천만 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12월 달에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그런데 해당 계약 일자가 19일이다. 그러니까 11.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죠. 다음으로 오류동의 BH 수반의 수목천 아파트라고 있네요. 해당 아파트가 55.9 스퀘어미터 미만,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20평대보다 한 1평 정도 빠진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가 4억 3,0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일자는 30일자로 거래된 거고요. 기준 최고가 이거는 신규 아파트거든요. 신규 아파트. 입주 후에 최초로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이건 11.16 부동산 대책과 상관없이 거래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천구에서도 11.16 부동산 대책과 무관하게 거래된 게 84스퀘어미터 30평대 아파트입니다.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8억 30평대 8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준공 6년 차의 아파트고요. 기존에는 최고가가 11월 달에 7억 9,9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100만 원 상승해서 지금 8억을 찍었습니다. 지금 남서울 힐스테이트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승이 100만 원밖에 상승 안 했네. 그게 아니라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해당 계약 일자는 11.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그 날짜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 거래하신 분 상당히 좀 마음이 내가 너무 고가에 잡은 거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안정이 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 노원구 말씀드릴 건데요. 노원구도 16일 이후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정말 많다. 지금 신고가 갱신한 것들 대부분 다 노원구는 16일 이후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인데요. 먼저 공릉동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원구 공릉동에 풍림 아파트가 기준 최고가 5억 800만 원에서 20평대네요. 59.94스퀘어미터 5억 1,5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상승된 가격에 거래되었는데 거래 일자는 26일입니다. 다음으로 월계동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왔어요. 월계동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왔는데 12월 달에 제가 표기해 드리는 거 미룡 아파트, 꿈의 숲, SK뷰 지금 이 아파트들이 다 21일에 거래된 아파트들이다. 11.16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5일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들입니다. 일단 미룡 아파트는 준공 34년차 된 아파트고요. 51.48스퀘어미터 거의 20평대지만 20평대보다 한 2평 정도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보다 저희 면적 2평이 빠진 거고요.
기존 최고가 5억 3,500에서 5억 4,500으로 1,000만원 높은 가격,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1,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20평대라 불리는 5구 스퀘어미터 꿈의 숲 SK뷰가 기존 최고가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미쳤어. 이거 왜 이래?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기존 최고가 6억 2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5천만 원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 21일에 거래된 건데요. 116 부동산 대책과 무관하게 오히려 5천만 원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하락하는 지역은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1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폭등하는 지역들도 있다. 풍선 효과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들이 이런 단지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꿈이숲 SK뷰 84스퀘어미터, 그러니까 30평대에서는 기존 최고가 7억 4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사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현 정부의 무제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만 더 조정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계동에서 전용면적 54스퀘어미터 보니까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보다 전용면적 한 1평 정도 빠지는 아파트, 장미 아파트 준공 31년차 하고요. 해당 아파트 기존 최고가가, 해당 아파트는 아니었네요. 해당 아파트 기존 최고가는 3억 9천이었는데 해당 동에서 신고가 갱신단지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건영, 극동. 어쨌든 해당 동에서 최고가는 극동 아파트, 11월 기준으로 해서 극동 아파트였는데 장미 아파트가 해당 가격 대비해서 2,200만원 올리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갔습니다. 지금 하계동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거래 일자는 27일이고요. 자, 다음으로 도봉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를 갖다 좀 빨리 해야겠는데요. 지금 너무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방학동에서 84스퀘어미터 30평대 지금 대상 타운 현대 아파트 84스퀘어미터가 준공 19년 차네요. 6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다. 기존 최고가 6억 7,800만 원 대비해서 1,700만 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었고요. 16일에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다음으로 창동의 북한산 아이파크 5차 아이파크 5차 지금 101스퀘어미터면요. 이게 40평대 초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해당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기존 최고가가 11월 달에 7억 9,400에 거래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600만 원이 상승한 8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8억에 거래된 게 두 건이 있었는데, 그중 한 건이 16일 이후에 거래된 걸로 지금 보이고요. 자, 다음으로 동대문구를 살펴보게 되면은, 동대문구에서는 지금 장안 힐스테이트 5구 스퀘어미터면 20평대죠. 해당 아파트가 10월 달에 6억 4,800에 거래되었었는데, 지금 12월 달에 6억 5,500으로 기존 최고가 대비 700만 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 일자는 31일, 그러니까 12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된 물건이 올라온 거죠. 다음으로 전농동의 레미안 크레스티와 전농 신성 미소지움이 각각 17일과 16일에 거래되었는데요. 동대문 롯데캐슬, 앞서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지금 앞에 기존 신고가만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전농동의 59스퀘어미터 20평대 아파트에서 최고가는 레미안 크레스티였는데,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가 신고가를 갈아쳐버렸습니다. 지금 준공 2년차의 아파트고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10월 달에 20평대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11월 달 10억 7천만 원에 거래됐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1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고요. 지금 11월 달 대비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7,300만 원이 상승한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건 좀 애매한 편인데, 그러니까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인데요. 전용면적 80.33스퀘어미터 전농동 신성 미소지움 중고 15년차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7억 3천만 원 대비해서 1억 1,200만 원이 상승한 8억 4,200만 원에 16일 거래되었습니다. 16일에 거래된 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레미안 크레스티도 지금 이게 40평대죠. 121.98스퀘어미터 해당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14억 대비해서 3천만 원 상승한 1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6일 거래된 거고요. 그리고 청량리동으로 넘어가서 청량리동에 지금 면적대 84스퀘어미터 30평대죠. 해당 면적대에서 홍릉동부라는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타났네요. 홍릉동부 준공 19년차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그러니까 청량리동에서 기존 30평대에서 최고가는 7억이었었는데 홍릉 동부 아파트가 준공 19년 차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7억 5,500만 원,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5,500만 원 상승한 7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 일자 16일이고요. 자, 다음으로 동작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도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동작구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 동작구에서는 지금 노량진동, 신동아 리버파크, 또 40평일대야. 예전에는 20평일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항상 주도해 나갔는데, 지금은 40평일대에서 주도하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가 지금 매달 신고가를 갖다 갱신해 나가는 듯 보이는데, 10월, 11월 달까지는 기존 신고가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12월 달에, 1,500만 원이 상승한 9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해당 거래 일자가 19일이에요. 19일. 그러니까 11.6 부동산 대책 이후 3일 이후에 거래된 건데 40평일 때 굉장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11.6 부동산 대책이 전혀 효과가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건 16일에 거래된 건데 이것도 40평일대 아파트입니다. 40평일대 아파트 레미안 트윈파크라는 아파트인데요. 본동, 그러니까 동작구 본동의 레미안 트윈파크 준공 9년차의 아파트 40평일대 기존 최고가 14억에서 지금 2억 5천만 원이 상승한 1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동작구에서는 아직 지금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신고가 갱신 단지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다음으로 마포구 넘어가게 되면요. 마포구에서는 지금 노고산동에서, 이건 거의 아주 작은 면적대인데, 오피스텔이나 거의 다름없는,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일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아파트로 분류돼서 올라온 건데, 아파트라고 보기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일자는 지금 12월달 거래된 게 26일에 거래되었고요.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서교동으로 넘어왔더니 서교동에 12월 24일에 거래된 물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면적대는 60에서 8이니까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 전용면적 82.54스퀘어미터니까 30평대 초반이군요. 자, 기정메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나홀로 아파트네요. 나홀로 아파트. 그래도 굉장합니다. 기존 최고가가 해당 서교동에서 지금 해당 면적대에서는 최고가가 5억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6억 7,3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나홀로 아파트들이 지금 기존의 대규모 단지들에 비해서 너무 상승폭이 적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밀려나가는 그런 효과를 갖다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해당 거래일자는 12월 24일에 거래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대원칸타빌, 이건 40평일대네요. 신수동의 대원칸타빌이 기존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승한 12억에 거래되었고요. 40평일대 거래일자는 21일입니다. 그 다음 아현동의 예미원이라는 아파트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인데 전용면적 71스퀘어미터니까 20평대 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준공 50년차 아파트예요? 이거 실화입니까? 준공 50년차 아파트네요? 저도 예미원 몰랐는데 예미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준공 50년차 아파트. 이거 분명히 나홀로 아파트일 건데 해당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6억 4,800에서 지금 6억 9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마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중국 50년차 아파트는 보존 가치가 있어가지고. 좀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왔더니 그러니까 마포구 중동에, 이거 뭔가요? 둘 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된 물건입니다. 12월달 거래량 기준으로요. 건영 월드컵 아파트 80.30스퀘어미터 30평대에 거의 근접해가는, 그러니까 어차피 분양 면적으로 따지면 30평대 아파트일 거예요. 그런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보다는 1평 정도 빠진다. 어쨌든 건영 월드컵 아파트, 준공 18년차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5억 9천만 원에서 5억 5,200만 원이 상승한 6억 4,200만 원에 거래되는데 거래 일자가 12월 28일이다. 자, 11.6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10일 정도, 12일이 지난 이후에 거래된 건데 지금 이렇게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울트라 월드컵 참누리 아파트, 야, 이 아파트 84스퀘어일 때 일반적인 30평일 때 아파트고요. 기존 최고가 8억 9천 대비해서 8억 9천 9백만 원, 900만 원 상승된 가격이 상승됐고 거래 일자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9억 미만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풍선 효과가 일으킨 그런 단지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마포구 마지막 현석동입니다. 현석동에서 5구 스퀘어미터 20평대 아파트인데 레미안 웰스트림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11억 9천만 원 대비해서 1억 4천이 상승한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와, 이게 웬일인가요? 어쨌든 해당 거래는 12월 16일,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그 날짜에 거래된 아파트인데요. 오전에 거래됐다고 하면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을 거고, 오후에 거래했다면은 해당 사실을 알고 거래하셨을 텐데, 일단 16일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에서 포함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야, 지금 방송 시간 30분 넘어가고 있죠? 30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서대문구입니다. 이제 겨우 반 정도 왔나요? 좀 속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대문구고요. 서대문구 대연동에서 16일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에 있었고요. 지금 준공 21년 차 럭키 대연 아파트, 그러니까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7억 1,500, 기준 최고가 대비해서 6,500만 원이 상승한 7억 1,500에 거래되었습니다. 야, 좀 무서운 상승이고요. 야, 24일이니까 이것도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각 동네별로 이렇게 대장 아파트들은 풍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희동의 대우푸르지오, 연희동 대우푸르지오. 지금 서대문구 말씀드리고 있고요. 해당 아파트가 11월 달에 59스퀘어미터 또 소형평이네요. 그러니까 20평대 아파트. 해당 아파트가 준공 18년 차의 아파트인데 6억 8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나요? 연희 파크 푸르지오 준공 2년차의 아파트가 6억 5,500에 바로 전원을 거래되었는데 지금 준공 18년차의 아파트가 지금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12월 달에 12월 21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연희 파크 푸르지오 이 준공 2년차의 아파트를 6억 5,500에 매도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아니면 폭락론자 이들에게 무슨 가머니를설에 팔았나요? 지금 해당 아파트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천동의 독립문 3호 아파트 준공 25년 차의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7억 4천 대비해서 4,500만 원이 상승한 7억 8,500이 상승했는데 16일에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다음으로 21일에 거래된 아파트 창전동에서 시밀레 아파트라고 있네요. 시밀레 아파트가 16년 차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 기존 최고가 5억 1천만 원 대비해서 500만 원 상승한 5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마도 창천동이니까 나홀로 아파트일 것 같은데 나홀로 아파트 이들 지역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립문 국동아파트 현자동입니다. 현자동의 독립문 국동아파트 30평일대고요. 기존 최고가 8억 8천만 원에서 1,900만 원 상승한 8억 9,900만 원에 거래됐는데 30일에 거래된 물건이고요. 다음으로 베버리힐즈 홍은동이죠. 홍은동의 베버리힐즈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건 100평일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굉장한 아파트. 가보시면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이 있는 아파트고요. 기존 최고가 10월 달까지만 해도 14억 5천만 원이었는데 16억 8천만 원에 무려 2억 3천만 원이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12월 16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 12월 23일에 거래된 건수라는 게 더 놀랍죠. 자,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라는 게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규제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서 보이시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초구 거주하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서초구에서는 16일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물건 찾아보니까 지금 양재동의 신형 차르니 아파트. 야, 이거는 초소형 평형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 39.10스퀘어미터 거의 오피스텔에 가까운 아파트고요.
구조는 거의 오피스텔과 동일할 겁니다. 신형 차르니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4억 7천에서 2천만 원 상승한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국 18년차 아파트고요. 거래 일자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이틀 지난 18일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 또 길명 오퍼스라는 아파트가 있네요. 길명 오퍼스, 이것도 나홀로 아파트인데 베누시아도 아마 나홀로 아파트일 겁니다. 나홀로 아파트로 보이고요. 지금 해당 면적대는 30평대 후반 40평대 초반의 아파트인데, 기존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었던 아파트는 길명 오퍼스라고 해서 7억 5천 5백만 원 거래되었었는데, 지금 12월 달에 거래된 거 12월 25일. 야, 크리스마스에 계약됐네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부동산이 하나? 아, 야, 크리스마스에 계약된 물건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계약된 물건 베노시아가 지금 8억 5백만 원, 기존 해당 지역에서 최고가 대비해서 5천만 원이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름 있는 단지들에서는 아직 16일 이후에 신고가 갱신 단지가 올라온 게 없는데요. 아마 언론에 부담스러워서 지금 실거래 신고를 갖다가 늦추는 경향이 서초구에서 많이 나타나요. 서초구에서 특히 거의 60일이 다 된 시점에서야 아파트 신고가 갱신 단지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직 11월달, 12월달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가 특히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성동구에서는 금호동 2가에서 84스퀘어미터 30평형대죠. 30평형대에서 미쳤어. 와, 11월 달에 30평형대 신금호 파크자이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12월 달에 14억 2,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런데 그 거래 날짜가 놀랍게도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틀 후인 18일에 거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와우. 이게 뭔 일인가요? 미쳤어. 한 달 만에 9,500만 원이 상승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금호동 4가의 서울숲푸르지오 2차에서는요. 5구 스퀘어미터니까 그러니까 20평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숲푸르지오 2차 중공 8년 차의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12억 8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2천만 원이 상승한 1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 일자는 26일입니다. 12월 26일. 자, 금호동 4가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12월 16일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된 거 옥수동에서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10월 달까지만 해도 해당 면적은 일단 30평대 84스퀘어미터 30평대 아파트고요. 해당 아파트는 10월 달까지만 해도 15억 9천만 원, 16억을 넘기지 못했다. 그런데 12월 27일 거래된 게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20평대 아파트가 16억 3천만 원. 와우! 좀 허탈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보면 저도 허탈해요. 자, 다음으로 또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응봉동의 대림강변 아파트, 역시 30평대 아파트고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대림강변 11월 달까지만 해도 10억 9,800만 원에 거래되었던 게 12월 달에 11억 4천만 원, 4,700만, 무려 4,700만 원이 상승한, 나도 말이 꼬이네.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니? 지금 한 달 만에 4,700만 원이 상승한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됐고, 거래 일자는 24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북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힘이 빠져요. 제가 지금 말이 점점 더듬는 게 힘이 빠져서 그런 거고요. 안 그래도 힘이 빠지는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다 보니까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성북구 지금 기름 뉴타운 7단지, 이 지역에 지금 40평대 아파트 전용 면적, 그러니까 114.99스퀘어미터면 40평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해당 지역에서 기존 최고가는 11억 7천만 원 레미안이었는데 지금 두산 위브로 바뀌었고요. 두산 위브 12억 1천만 원,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4천만 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40평대 중대형 평형의 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런 영상을 찍은 것들이 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자, 어쨌든 해당 계약 12월 30일에 거래된 거고요. 다음으로 도남동의 30평대 도남 코롱 하늘채
중공 4년 차의 아파트가 9억에 거래되었는데 이게 28일에 거래된 거고요. 기준 최고가 대비해서 3천만 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물건입니다.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왜 이렇게 많아? 도남동에 기름역 금호 어울림 센터힐이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5,500만 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고 16일에 거래된 겁니다. 다음으로 동소문동 4가 송산아파트 20평일대와 30평일대에서 각각 최고가를 갖다 갱신해냈는데요. 둘 다 21일에 거래된 물건입니다. 각각 3,200만원, 3,700만원 상승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봉은 파크뷰 자이 보문동 6가입니다. 보문 파크뷰 자이가 20평대 그리고 20평대 초반 30대 후반 초반 혹은 그러니까 보문 파크뷰 자이 전면적 보세요. 각각 16일과 28일에 거래되었고요. 16일에 거래된 것은 지금 기준 최고가 대비 2,800만 원 상승, 그리고 28일에 거래된 거는 지금 전면적 72.97스퀘어미터 3천만 원 상승한 9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삼선동 3가 지금 삼선동 SK뷰 84스퀘어미터 30평일대죠. 기준 최고가 9억 5천만 원 대비해서 무려 9,700만 원 상승한 힘 빠져. 한 달 만에 9,700만 원이 상승했어요. 9,700만 원 상승한 10억 4,700만 원 거래되었는데 해당 계약 일자가 12월 28일입니다. 다음으로 상월곡동 자꾸 이 말이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상월곡동의 20평일대 아파트 동아 에코빌이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기존 최고가를 갖다 그냥 갱신한 수준이었네요. 11월 달 대비해서 그냥 기존 최고가를 갖다 그대로 계약이 됐는데 이거 12월 16일에 계약된 거고요. 12월 16일에 계약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석관동의 석관 레미안 40평일대 그리고 두산 50평일대 이거 50평일대 넘겠네요. 6, 70평일대 해당 아파트가 각각 기준 최고가 대비해서 1,500만 원과 2천만 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고 둘 다 16일에 계약된 건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정릉동 면적된 40평일대네요. 정릉 대주 파크빌 기준 최고가가 4억 6천만 원이었는데 해당 기준 최고가 대비해서 3,500만 원 상승한 4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렴하죠. 왜 저렴하냐? 준공 16년 차인데 교통이라든지 학군 뭐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까지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르는 곳만 오르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도 오른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하월곡동에 월곡 레미안 루나밸리 잘 지었죠. 잘 지었고 20평일대 아파트입니다. 20평일대 중공 13년차 아파트고요. 20평일대 아파트가 기존에 10월 이전에는 6억 3천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11월달에 6억 5천만 원 찍었고요. 12월달에 6억 6천만 원 찍었습니다. 근데 12월달에 이 거래 일자가 12월 21일이라는 점. 자, 다음으로 송파구로 넘어왔네요. 이제 송파구로 넘어왔는데 송파구 거여동에서 초소형 평형 아파트입니다. 준공 23년차 아파트 전용면적은 49.80스퀘어미터 해당 아파트가 해당 지역에서 기존 최고가 6억 3천만 원 대비해서 6천만 원이 상승한 6억 9,5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23일에 거래된 거고요. 다음으로 문정동에서도 지금 해당 면적대는 40평일대인데 기준 최고가 패밀리 아파트 16억 9천만 원 대비해서 6천만 원이 상승한 17억 5천만 원이 거래되었다. 거래 일자는 20일입니다. 12월 20일. 다음으로 방이동의 신동아타워가 여기도 지금 많이 올랐네요. 기존 최고가 3억 9,700만 원. 그러니까 초소형평이라고 하긴 그렇고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보다 약 2평, 3평 정도 빠진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3억 9,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상승한 4,400만 원에 거래됐고 16일에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자, 쭉 내려서 다행히 송파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 실거래 신고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지금 12월달 거래량 전부 다 나온 거 아니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요. 양천구에서는 16일 이후에 신고가 갱신단지 아직 실거래 신고 올라온 게 없는데 무서워요. 보시게 되면 10월, 11월 이거 무섭죠? 어마어마하죠? 계속
면적대마다 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거래가 되었다. 10월, 11월. 12월 달에는 16일 이후에 아직 실거래 신고된 거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뭐 시작하자마자부터 16일 이후 거래된 아파트예요. 강변 레미안 전용면적 55.91스퀘어미터,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약 1평 정도 빠지는 거고요. 지금 준공 18년차 아파트 기준 최고가 11월 달에 8억 3,500이 거래되었는데 12월 달 그것도 12월 17일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지나고 하루 지나서 4,500만 원이 상승한 8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 이후에 거래된 것도 살펴보니 반도보라빌 당산동 5가입니다. 이것도 면적대 78.84스퀘어미터, 일반적인 20평대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 하지만 30평대보다는 한 3평 정도 빠지네요. 자, 지금 반도보라빌 준공 18년차 기존 최고가, 이거 뭐야? 5억 7,500에서 지금 7억 9천으로 2억 1,500만 원이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요 근래 1, 2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급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래가 없었던 것이다. 거래일자는 12월 30일에 거래된 물건이고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대림동 그리고 도림동 초소형 평형에서 각각 18일과 21일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각각 상승은 800만원 그리고 2,500만원 상승했는데요. 이 두 아파트 현대 3차 그리고 도림 청구 아파트 둘 다 면적대는 아주 작은 면적대이다. 방 2개 혹은 방 하나, 그 정도 상당히 초소형 아파트이고요. 해당 아파트가 둘 다 12월 16일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물레동으로 넘어가 보니까 또 12월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있는데요. 물레동 4가에 리버뷰 신한 인스빌 1단지 해당 아파트가 84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고요. 해당 아파트 가격이 11월 달에 6억 8,800에 거래되는데 12월 28일에 7억 1,400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11.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이러한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 매도인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수인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혼돈의 시기에 와 있다는 게 지금 이런 거래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양평동에서 또 19일과 25일에 각각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양평동 3가고요. 현대 6차 아파트와 현대 2차 아파트에서 각각 신고가 갱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큰 가격의 상승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상 지금 도표 보는 방법 이제 아시죠?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양평동 5가의 한신 아파트, 해당 아파트도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고요. 다음으로 양평동 6가 동양 아파트, 여기도 높은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 28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동 영일 아파트, 그리고 또 영등포동 푸르지오, 이 두 아파트가 각각 31일과 27일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1.16 부동산 대책 효과 있나요? 자, 다음으로 용산구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용산구에서는 지금 쭉 내려가서 산천동의 리버힐 삼성 아파트,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고요. 지금 기존 최고가 8억 9,5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 상승한 8억 9,900만 원에 12월 17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12월 16일 이후에 거래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오랜 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창동의 세방 리버힐 아파트 기존 최고가 8억 4,100만 원에서 무려 5,900만 원 상승한 9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고요. 16일에 거래된 게 또 있네요. 우림필류 한강로 상가의 우림필류 아파트가 지금 이거는 84스퀘어미터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고요. 기존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승한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마지막으로 효창동의 효창파크 푸르지오 준공 10년차 아파트고요. 30평대 기존 최고가 14억에서 1억 상승한 15억에 불과 2달 만에 1억이 상승했어요. 1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효창동 효창파크 푸르지오가요. 거래 날짜는 12월 16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은평구 진행하고요.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동입니다. 힐스테이트 녹번 20평대 아파트입니다. 20평대 아파트고, 야, 은평구 녹번동이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매달 상승해왔다. 20평대가 8억 8,500을 찍었는데 이번 달에 이게 12월 23일에 거래된 것이고요. 매달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단지다. 자, 다음으로 29일에 거래된 거 있네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불광동입니다. 30평대 아파트고요. 30평대 아파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가 기존 최고가 8억 9,500만원 대비해서 500만원 상승한 9억에 거래되었는데 역시나 매달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자, 29일에 거래된 거고요. 다음으로 28일에 거래된 거 수색동의 수색자이 1단지. 야, 9억부터 10억까지 상승해 가는데 불과 3개월밖에 안 걸렸다. 이것도 지금 12월 28일에 거래된 건수입니다. 전용 면적 139.91스퀘어미터. 거의 60평대 50평대 아파트이고요. 다음으로 백년산 힐스테이트 응암동입니다. 면적대는 20평대 아파트 7억 2천이던 게 7억 5천만원으로 3천만원 상승해서 거래되는데 거래 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종로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고요. 종로구 경희공자의 얘는 진짜 지겹게 상승했는데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상승폭은 높지 않았다. 다만 12월 22일에 또 기존 최고가 11월 달에 갱신한 9억 8천만 원 기존 최고가를 갖다가 또다시 갱신해 나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종로구에는 또 쭉 내려가서 창신동의 창신 40평대 아파트네요. 또 40평대 아파트 창신 이수 아파트가 해당 지역 40평대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6억 7,500만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창신 쌍용 1단지 1차 해당 아파트가 지금 또 7억으로 해서 2,500만원 상승한 가격에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계약 일자는 12월 23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구 볼 텐데 중구, 다행히 중구에서는 16일 이후에 신고가 갱신 단지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일단 중구에서는 신고가 갱신 단지가 없는데, 다만 아직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계보로 인해서 아직 11월 달도 다 짓게 된 거 아니고 12월 달은 약 30% 정도 짓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랑구. 드디어 마지막 중랑구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중랑숲 리가 망우동에 있는 중랑숲 리가 20평대 아파트입니다. 기존 최고가 4억 5,800에서 600만원 상승한 4억 6,400만원에 거래되었고요. 다음으로 16일 이후에 거래된 게 이편한 세상 화랑대. 이거는 또 전용 면적이 75.91스퀘어미터, 일반적인 30평대보다 전용 면적이 3평 정도 빠지는 아파트고요. 지금 기존 최고가 7억 3천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 4,700만원. 한 달 만에 4,700만원이 상승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거래일자는 12월 18일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서울의 25개국 각 동별 면적대별 최고가 아파트 현황 보셨고요. 그 중에서 지금 12월 16일 이후로 거래된 것만 설명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1시간이 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11.16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물론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없는 지역은 이 주변 단지들로 해서 지금 신고가 갱신 단지 주변 단지들로 해서 사람들한테 관심 못 받는 지역들이 지금 하락한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 곳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신고가 갱신 단지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갖다가 12.16 부동산 대책과 무관하게 갱신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긴 방송 보시느라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보고 있다 하더라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여러분들의 주택 매수 매도에 본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